남편 애도가 딱 발생이 되게 되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하면 안 되는 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왠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왠지 다 했을 것 같죠, 느낌에. 방금 했던 것처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잠시 나의 인간관계를, 아내 입장에서는 너무 고통스럽긴 하지만 잠시 나의 인간관계를 잠시 차단해놔야 돼요. 인간관계를 차단해놔야 돼요. 근데 인간관계를 만약에 유지를 하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 게 하지 말아야 될 건데 알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 알리는 게 문제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누군지 모르지만 인간관계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지되고 있어요. 또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요. 자, 인간관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다 한 수도 없어요. 뭐라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2번입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지 말라고요. 새로운 인간관계가 뭡니까? 새로운 인간관계. 아니, 안 나가던 취미 동호회를 나가질 않나.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뭐 취미가 됐던, 직장이 됐던, 뭐가 됐든 뭔가를 해요. 새로운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유야를 만나고 여기서는 무조건 중독증을 무조건 빠져들어가요. 중독증. 무조건 중독이 왜? 그 고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중독증으로 올라가 들어가요. 주변에 알리는 거는 주변에 알리지 말아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주변에 알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알리니까 그 다음에 무조건 나중에 회복이 돼도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주변에 회복이 안 돼요. 인간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주변에 알리게 되면 이 주변에 알리는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회복이 안 돼. 나중에. 자, 근데 이 인간관계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버리게 되면 이런 중독증으로 올라가 빠져버려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취미활동하러 가는 거. 왜? 자존감도 세우고 이러려면 취미활동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것도 좀 하고, 그리고 새로운 직장도 좀 찾고. 네, 여러분들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간관계가 되는 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져요. 지금 하다못해 새로운 인간관계 알리지 않으려면 인간관계를 차단을 해놔야 되거든요. 잠시 차단을, 내가 치료될 동안에 인간관계를 잠시 보류시켜놔야 돼요. 그러면 고립되겠죠. 자기 자신이. 맞아요. 고립이 돼야 남편은 어떻게 됐든 그 고립되는 가운데서 들어오게. 왜? 위로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지금 이게. 그래서 주변에게 알리지 않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한테 가십거리로 작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가십이에요, 가십. 너네 집 쌈 구경 나면요, 대박 재밌어요. 저 부부, 이게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 옛날에 이럴 때 웃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보면 그게 보여요. 그냥 둘이 회복해가지고 걸어다녀도 그게 나 보인다니까?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게 보이는 게. 가십거리예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가십거리밖에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남편 애도가 발생이 딱 되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자녀를 반드시 보호해야 돼요. 자녀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면 이거는 이 자녀가 평생 동안에 자기들이 상처, 근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도 몰라요. 나중에 이 자녀에 관련된 거는 철두철미하게 보호를 해. 자녀를 공격하면 절대 안 돼요. 자녀를 보호를 해야 되니까, 보호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공격하거나 남편에 관련되는 나쁜 소리를 하거나. 이해되시죠? 남편에 관련돼서 애들한테 무지하게 나쁘게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을 그냥 마구 공격을 해버려요. 분노. 남편한테 못하니까 아이들을 향해서 막 날아가거든.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왜? 아이들도 의뢰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터지는 수가 있거든.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 이 아이들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에요. 절대.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선생님 제가 이거 했는데요. 치료해줘야지. 내가 빨리 회복해서 치료하면 돼.
치료해주는데 내가 치료할 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 돼 또. 아니 어차피 투자해 치료해줄 거 뭐하러 상처를 주고 있냐고. 아 지금 주고 있었어? 그 빨리 멈춰. 멈추면 돼요. 멈추고 말이야. 근데 주변에 알렸는데 빨리 멈춰. 그리고 그놈들 다 잘라내 빨리. 잘라내면 돼. 관계 그냥 빨리 잘라내면 돼. 가시거리 더 이상 되기 전에.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는 내가 하고 있었다 그러면 바로 즉각 중단해야 돼. 즉각 중단하고 정리를 팍 해내야 돼. 자녀에 관한 데가 정도 내가 공격을 하고 있었다? 그럼 즉각 중단하고 빨리 자녀를 이제 지금부터 내가 노력을 하면 돼. 왜? 온만큼만 노력하면 돼. 별 문제 없어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갔을 때는 하지 말아야 할 거를 진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 무슨 얘기인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위로받지 마세요. 절대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받으면 안 돼요. 절대. 위로받지 마세요. 위로는 오로지 남편에게만 받아야 돼요. 나중에. 지금은 못 받아도 괜찮아요. 반드시 위로는 아무리 개쓰레기, 지금 느껴질 때 개쓰레기 같아 보이더라도 남편이 나중에 돌아올 가능성이라도 희망이라도 그리고 부부가 회복하고 행복이라는 개념을 한순간의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이 자리는 남편의 자리지 어느 누구의 자리도 아니에요. 이거 위로 들어가면 이것이 바로 무슨 길입니까? 이게 사람에게서 위로받으면 이게 상관이 되는 일이에요. 굉장히 이 중독증은 몇 군데 걸치다가 상관이 돼요. 그래도 정신 차릴 시간이 아직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즉각 움직여요. 즉각. 왜? 상처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사람에게서 위로받으면. 근데 만약에 특정한 대상에서 위로를 받게 되면 공부하는 거에 위로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에 중독돼요. 내가 조금만 힘들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부하다가 조금 힘들어지면 이 때려치고 또 저 공부했다. 또 때려치고 요 공부했다. 또 때려치고 요 공부했다가 한시도 공부 안 하면 원인을 못 견뎌요. 그 중독이 돼서 그래요. 요 위로는 중독 아니면 상관녀도 어쨌든 뭐가 되는 겁니까? 관계 중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위로는 그만큼 위험해요. 남편이 아니면 무조건 중독으로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런데 위로받기를 원하는 여자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징징징 날 위로해줘 날 위로. 저한테 문자 보내보시는 분 알 거예요. 징징징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상담할 때 얘기하시죠. 진짜 단순 명료하게만 가요. 그 이유는 이 위로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위로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위로. 그래서 이 남편에다 발견 시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위로받는 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 이거 나중에 치료해주면 돼요. 여긴 차단하면 돼요. 근데 여기는 내가 변해버려요. 이 아내가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위로를 받아서는 안 돼. 특히 타인에게 위로받는 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굉장히 치명적. 그러면 남편의 자리가 사라져요. 내 가슴 속, 내 마음 속에 남편의 자리가 바로 타인에게서 위로를 받으면 그게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주변과 자녀 보호되는 것, 그리고 이 위로받지 않는 것만 정확하게 가도 여러분들은 아프긴 하더라도 회복의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2, 3번을 한번 가만히 유심히 보게 되면은 주변에 외도 문제로 힘들어하셨던 분들은 1, 2, 3 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중에 한두 가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나마 1번과 2번은 회복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1, 2번은 회복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이 3번은 회복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이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회복이 그만큼 어려워요. 예를 들어 1번, 한 번 위로를 받았어. 한 번 위로 받는데 예를 들어 하루 걸렸어. 그러면 그 치료하는 데는 한 달이 걸려요. 한 달 동안 위로 받았어. 1년 동안 치료해야 돼요. 한 2, 3개월 했어. 그럼 몇 년 동안을 해야 돼, 치료를. 남편 자리를 만드는 데까지 그렇게 힘들어요. 그만큼 어려운 게 바로 이 위로니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위로. 상담실에 가서 뭘 하면 안 돼요? 상담실에 가서 절대 위로받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떤 게 위로가 됩니까? 라포 형성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죠. 이거 다 위로예요. 그럼 이 상담실에 가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중독으로 가든가 상간염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외도는 이 위로가 돼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다른 거는 괜찮아요. 다른 거는 그나마 좀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놈은 워낙 상처가 깊고 크기 때문에 또 내가 만들 불필요한 허구의 상처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것까지 다 만들어질 때는 라포 형성하고 공감이 되겠다. 상담실에서 라포 형성하고 공감을 했다면 무조건 그거 위로예요. 그래서 상담 중독된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너무 아픈 거는 상담 15회, 20회 뭐 굉장히 많이 받아요. 여기저기서 조언도 예를 들어 내 친구나 누구에게 조언을 매일매일 전화통화하면서 조언 받았어. 그것도 상담 회기로 포함을 하면 돼요. 친구랑 한 14번 전화해서 10몇 번 상담받은 거랑 같아요. 공감해줬죠? 그 친구 위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계속 그 친구랑 전화통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위로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자꾸 뭐가 하다 보면 그 친구 생각나고 그 친구 들어가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자친구든 남자친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위로는 절대적으로 무조건 남편, 내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받아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는 남편 자리를 비워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라포와 공감을 좋아하면 안 돼요. 외도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주 치명적이에요. 심리 상담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필요해요. 왜? 그래야 상담사를 신뢰를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아서 같이 공감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져가고 가거든요. 왜? 이 상담실에서 심리 상처에 관련된 부분은 상처의 크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 정도는 그냥 전화를 해서 치료하고 그냥 넘어가도 크게 작용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인생 전체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처예요. 그 상처가 전환이 돼버리게 되면 다 버린다니까요. 다 버려요.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남편 외도가 딱 발견됐어. 그러면 자기 자신이 치료가 완치될 때까지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거 랭킹 1위. 위로예요. 위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위로를 받은 것 같아. 친구들이나 누구나. 그러면 내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어디에서 위로받고 있었는지가. 분명히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되는데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왜 3개월 차이가 왜 날까? 물론 과제에 의해서 과제를 실행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실행 안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았던 얘기예요. 누군지는 몰라. 교회에서 위로를 받았던 아니면 친구한테 받았던 상담사에게 받았던 어디가서 받았던 난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위로를 받은 사람일수록 치료 속도가 늦어져요. 그만큼 이 치료할 때도 이 위로받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치료할 때 아예 같이 치료해주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관계 단절시키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이 어떻게 자기가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남편에 대해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 다른 건 다 둘째 치더라도 위로받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한 정도가 아니죠. 회복을 자기 스스로가 못하도록 자기가 만들어버리는 역할, 즉 자기를 망가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외도에서는 위로가 치명적이에요. 치명적. 이건 오로지 비록 잘못은 했지만 남편의 자리로 비워놔야 돼요. 이혼하는 그 순간까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는 비워놔야 되는 자리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남편에서 발견 시에는 굉장히 많은데 위로받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들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기타 등등해서 엄마가 됐든 누가 됐든 생각보다 위로 좀 받아요. 하지 말라는 거 고르셨네. 그러면 그만큼 치료 속도가 훨씬 늦어진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알던 외도에 관련되는 부분은 일반 심리 작용에 관련되는 부분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구나. 그래서 외도 문제를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인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이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뒤따른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포럼에서 발표하고 포럼에서 얘기하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희생이 되고 나도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몰랐다니까 예전에는. 예전에는 공감해주는 것도 했었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계속 이상하다. 왜 이러지? 하다 보니까 이 이론이 하나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딱 보니까 이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제로 위로에 관련되는 부분은 요거 하나만이라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외도가 발생됐을 때 위로받으면 안 돼. 나한테 위로해주는 사람은 적이야. 나한테 위로해주는 사람은 적이에요. 적. 내 남편의 자리를 파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공부가 됐든 직업이 됐든 뭐가 됐든 위로를 받는 건 그거는 그 자체가 적이에요. 내 남편을 다 바꾸는 거예요. 항상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렇게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진짜 하지 말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건 그래도 회복을 가능해요. 근데 위로는 회복하는 게 너무 늦어요. 근데 만약에 사람에게 위로받는 건 더 치명적이에요. 특히 남자한테 위로받으면 그건 못 걸어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상관없이 즉 외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한테 한번 위로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당이 안 돼요. 아무튼 그거를 참고를 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명확하게 집어넣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이제 뭔가를 대체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가져가면 돼요.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